실버조이 라디오 가족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복잡한 세상 일이나 머리 아픈 걱정거리들 다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한 자리에 기대어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곁들이며 귀만 열어두시면 됩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줄 인생의 지혜 한 자락, 지금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 그리고 인생 후반전에 멀리해야 할 사람과 곁에 둘 사람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타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고, 젊은 날에는 직장과 사회에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삶의 여정을 이어오면서 누군가의 배우자로, 부모로 살아가며 오롯이 내 이름 석자로 살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혹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마음을 깎아내며 살아온 세월이 참 길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막상 내 마음이 멍들고 아픈 줄은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깊어져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생각이 깊어지는 나이가 되면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낯선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즐겁기보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젊을 때는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떠드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왜 그냥 혼자 조용히 쉬는 게 더 좋을까?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덜컥 겁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성격이 모나서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내가 나약해져서가 아니라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젊은 날의 인간관계가 삶을 확장하고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다면 이후의 인간관계는 삶을 단단하게 정돈하고 거칠애를 벗겨내어 알맹이만 남기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낭비하던 아까운 내 감정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남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까? 옷 한 벌을 입어도 남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혼자 조용히 공원을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오직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차려 먹는 시간.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실버조이,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영혼과의 내밀한 대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깊은 산속의 도인처럼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 곁에 둘 사람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엄격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내 소중한 에너지와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다음과 같은 5부류의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의 라디오 채널에서 과감하게 돌려버려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어두운 감정을 받아주기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나기만 하면 과거의 상처나 원망, 그리고 끈질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알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 이런 식으로 만나기만 하면 10년 전, 20년 전 해묵은 원망과 타인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남 탓과 세상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요. 물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똑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과 한두 시간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상하게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어깨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어두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삶의 여정에서는 맑고 긍정적인 것만 보고 들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타인의 어두운 그림자를 대신 짊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은근한 자식 자랑과 돈 자랑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큰 시험에 합격했잖아. 난 별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우리 미래 자금으로 쓰자고 교회에 큰 땅을 샀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대수롭지 않은 척 연기를 하지만 대화의 본질은 결국 나는 너보다 잘 살고 내 자식은 너보다 훌륭하다는 은근한 과시와 자랑으로 결론을 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들을 때는 마음이 씁쓸하고 돌아서서 집 현관문을 열 때면 왠지 모르게 내 처지가 처량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삶의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거칠애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깊고 겸손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비교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자존감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셋째, 오직 자신의 필요와 이익이 있을 때만 나를 찾고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야박하다고 생각할까봐, 혹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속으로는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억지로 웃으며 요구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서까지 내 마음을 속여가며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따뜻한 호의와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단호하게 거절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어렵겠네 라고 정중하면서도 단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했을 때 끊어질 인연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라 이용 관계였을 뿐입니다. 넷째,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좋지 않게 옮기며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봐. 저번에 누구네 집이 글쎄로 시작하는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들은 이야기를 부풀려 동네방네 퍼뜨리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 기묘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흥미진진하게 늘어놓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자리에 가서 당신의 이야기 역시 그렇게 험담의 안주거리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실수를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구설수에 휘말려 평화로운 일상이 흙탕물로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입이 가벼운 사람들과는 그저 날씨 이야기나 하면서 거리를 멀찍이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5째, 매사에 부정적이고 당신의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비웃는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그걸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무슨 그런 취미를 시작해? 대충 살다 가야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워보려 하거나 작은 변화를 시도할 때 응원은커녕 얼음물을 끼얹으며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도전할 용기가 없기에 남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기 싫어하는 나약한 영혼들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불꽃이 내면에 타오를 때 그 불꽃을 비웃음으로 꺼뜨리는 사람과는 과감히 인연의 줄을 놓으셔야 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당신을 주저앉히려는 사람 대신 참 보기 좋다, 멋진 도전이다 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과정은 늘 비슷합니다. 잡초를 제때 솎아내지 않으면 정성껏 심은 아름다운 꽃들이 자랄 자리가 없듯이 무의미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무성한 인맥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내 마음의 정원에 평화로운 햇살이 들이칩니다. 인생의 정원에서 잡초를 솎아냈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에 물을 주고 소중히 가꿔야 할 진짜 내 사람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곁에 두어야 할 참된 친구나 동반자는 결코 나에게 큰 돈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이들은 의외로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첫째, 내 어설픈 말도 귀 기울여 묵묵히 들어주고 평가 없이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글픈 현실 중 하나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온전하게 들어주는 귀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임에 가도 다들 자기 자랑이나 일상 이야기 등 자기 말만 하려고 바쁘고 내가 오랜만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네가 생각이 짧았네. 나 때는 더한 것도 버텼어. 라며 쉰부른 조언이나 가르치려 드는 훈수를 두기 일쑤지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 말이 조금 엉키고 둔탁하더라도 눈을 맞추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끝난 뒤 그랬구나, 참 마음고생 많았다 하고 내 지친 마음을 가만히 닦아주는 사람. 이렇듯 내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성숙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주 성공적인 삶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지 않고 혼자 있는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의 우정은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매일 붙어 다니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정열적인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 성숙해질수록 아름다운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 서운해하지 않고 서스름 없이 그래, 편히 쉬고 컨디션 좋을 때 언제든 연락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고독을 인정해주며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삶의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언제든 소리 없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난로 같은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셋째, 거창하지 않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고 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예쁘다. 우리 가볍게 동네 산책로 한 바퀴 걸어볼까? 길가에 들꽃이 참 소박하게 피었네. 참 보기가 좋아요. 이처럼 대단한 재테크 정보나 정치 이야기, 남의 집 흉보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의 작고 소소한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맑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깊어가는 마음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것 같고 세월이 흐르는 것이 두렵거나 쓸쓸한 소멸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따뜻한 여행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굳어가는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무소유에 대해 말씀하시며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적게 가짐으로써 맑아지고 맑아짐으로써 본질을 보게 된다. 인간관계 역시 화려한 인맥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영혼이 통하는 몇 사람과의 깊은 만남에 집중하라. 우리의 연락처에 가득 찬 수많은 이름, 영혼 없는 웃음이 오가는 화려한 친목 모임 대신 문득 생각나 전화 한 통 걸어 밥은 잘 챙겨 먹었니? 라고 진심 어린 서로의 안위를 물을 수 있는 단 한두 명의 진짜 친구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습니다. 만약 지금 머릿속에 그런 사람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서글퍼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니까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그런 맑은 사람도 자석처럼 내 삶에 이끌려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인생의 지혜 마지막 장으로 어떻게 하면 타인이나 주변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나 혼자서도 당당하고 풍요롭게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고독에는 두 가지 얼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쓸쓸함과 두려움에 갇히는 고통스러운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을 마주하며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성숙하고 창조적인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나를 가두지 말고 홀로서기라는 따뜻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실천법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롯이 나만을 위해 정성껏 가꾸는 하루의 규칙과 질서를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역할에서 벗어나고 내 삶의 여백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때로 너무나 아득하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멍하니 TV 리모컨만 돌리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삶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이라는 불청객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하루 시간표를 엄격하고도 아름답게 세워야 합니다. 눈을 뜨는 규칙적인 시간, 가볍게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과 맨손 체조를 하는 시간, 매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나만의 규칙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라 할지라도 대충 물에 밥 말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쁜 그릇에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 나를 대접하듯 정성껏 식사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정성들이 내 삶의 질서를 꼿꼿하게 세워줍니다. 내 삶의 규칙이 바로 서 있을 때 고독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고통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맑게 닦아내는 가장 귀하고 고상한 수행의 시간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둘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끈을 놓지 말고 배움을 결코 멈추지 마세요. 이 나이에 배워서 뭐에 쓰겠어. 이제 머리가 굳어서 안 돼. 라는 말은 스스로를 나이의 틀에 가두는 가장 안타까운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젊어집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에 유용한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익혀보는 것.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 평소 바빠서 미처 시작하지 못했던 드로잉이나 수채화 그리기. 서예, 작은 악기 하나를 독학으로 연주해보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늘 푸르게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나도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낼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강력한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시간 라디오의 나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의 깊은 지혜를 마음속에 담고 계신 실버조이 라디오 가족 여러분 또한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멋진 분들입니다. 셋째, 살아온 세월 속에 나 자신과 온전하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후회와 미련, 상처들이 불쑥불쑥 피어올라 마음을 어지럽히고 잠을 설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했을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부질없는 몸짓이자 내 소중한 오늘을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시절의 당신은 그 나름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지혜와 힘을 다해 최선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부족했으면 부족했던 대로, 아팠으면 아팠던 대로 그 모습 역시 나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내 얼굴, 거칠어진 내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직하게 말해줄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고된 길 묵묵히 잘 걸어왔다. 참 고생 많았다. 참 기특하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마음 편안해져도 괜찮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은 먼 미래도 지나간 과거도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사슬에 묶여 오늘이라는 눈부신 선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화를 저당 잡히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깊고 고요한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품격 있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실버조이 라디오 가족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눈 혼자가 편해지는 지혜와 인간관계의 정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계신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그마한 위로의 불빛과 쉼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이 험난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꿋꿋하게 버텨온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이자 삶의 깊은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선배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들의 무의미한 시선이나 잣대에 갇혀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시고 남은 귀한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즐거움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살아가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다고 느껴질 때, 가슴 답답한 마음을 나눌 따뜻한 대화가 필요할 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실버조이 라디오 채널을 찾아와 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소중한 지혜가 마음에 자그마한 울림을 주었다면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따뜻한 지혜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 한 줄은
이 실버조이 라디오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무거운 걱정거리 다 내려놓으시고 늘 편안하고 아늑한 시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실버조이 라디오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